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아래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보통 어떤 절차로 보통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RL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에이전트 그리고 environment, 그렇죠? 에이전트와 환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서로 mutually exclusive예요. mutually exclusive. 상호 잠깐 갑자기 제가 또 이렇게 단어가 왜 이렇게 요즘 생각이 안 날까요? 상호 바로 빨리 찾아볼게요. 상호 베타적. 저는 이제 좀 나이를 들어가면은 단어를 많이 까먹습니다. 이게 머리에 막 남아 있는데 이게 빨리 안 나와요.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호 베타적이다. 상호 베타적이라는 건 뭐예요? 상호 베타적이라는 거는 서로 교집합이 없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얘네 A, B일 때 서로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서로 겹치는 게 없어요. 교집합이 없는 겁니다. 교집합이 없다. 교집합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 자전거 타고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전거 타고 있는 거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타고 싶은 거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배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전거를 잘 타고 싶게끔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그런 뭐 로봇이나 아니면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에이전트와 환경을 뭐 어떻게 보통 짓는다고 했냐면 상호 베타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에이전트로 하고 어디까지를 환경으로 할지는 우리가 사실 정하기 나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에이전트하고 환경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교집합이 없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같은 예제 같은 경우는 몸 전체를 이렇게 에이전트를 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액션은 뭐죠? 액션은 나의 근육 움직임, 그죠? 이 몸의 움직임이 되겠죠. 몸의 움직임이 액션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환경은 얘네들, 그죠? 자전거와 그리고 뭐예요? 자전거뿐만 아니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죠. 언제? 언덕이 갑자기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물 웅덩이가 있거나, 그죠? 그래서 이 길의 노면의 그 상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인바이러먼트 되고 얘가 이제 에이전트가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도 중요한 건 얘네가 서로 교집합이 없다는 거죠. 교집합이 없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우리의 운동을 이렇게 행동을 하자라고 하는 요 뇌, 그죠? 요 뇌 자체를 아니면 요 멘탈 과정, 멘탈 과정, 이 심리적인 또는 이제 뇌과학적인 이 멘탈 과정을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얘가 어떤 액션을 취해요? 뇌에 시그널을 보내죠. 뇌의 시그널을 어디다 보내? 내 바디와 이런 데를 보내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바디로 시작해서 얘가 이제 바이시클까지 주고 그 다음에 추가죠. 얘는 연동이 아니고 얘는 추가적으로 노면까지, 그죠? 이 바디를 통해서 자전거가 움직이고 요거에다가 플러스 요 노면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제 인바이러먼트가 환경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이전트 요 뇌와 요 몸통 그리고 저 바이시클 그리고 저 노면까지는 이제 상호 베타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좀 오시죠? 그래서 어쨌든 에이전트하고 환경은 자기가 정하기 나름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상호 배타적으로 교집합이 없게끔 그렇게 정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전반적으로 학습이 되느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가 핵심적인 하나의 사이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스테이트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그렇죠?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을 받을 거예요. 리워드. 그렇죠? 제가 리워드 상, 뭐 액션, 행동, 스테이트 상태 요 단어들을 좀 약간 혼용해서 쓸게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경이랑 인터랙션을 해요. 상호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뭘 바라봐요?
스테이트를 보고 이 스테이트를 바라본 후에 액션을 취해요. 여기 밑에 제가 그려놓은 요 위에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테이트. 여기에서 T는 현재 시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 장에도 define 되어 있는데 하나의 타임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define 되어 있구나. 타임 스텝. 그렇죠? 써도 되겠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ST를 보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얘를 가지고 다음에 쭉 돌아가지고 액션 AT를 이렇게 취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저 액션 T를 어떤 액션을 취하지라는 것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이 정책 팔러시라고 하는 정책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팔러시도 약간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사이클을 돌아야 될 텐데요. 밑에 반 사이클을 또 돌아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환경 입장이 되는 거죠. 이제 환경은 그럼 뭐예요? 이제 액션을 어떻게 보면 환경 입장에서는 액션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뭐 얘는 뭐 수동 쪽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뭐 거부하는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액션을 이렇게 받고 그에 따라서 그 자기 환경 상태가 바뀌겠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뭔가를 약간 내가 뭔가 치는 뭔가 뭐 떡을 이제 막 방망이로 막 치는 그런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빠르게 내가 이 떡을 잘 이렇게 반죽을 만들 수 있는지 막 그런 뭐 예를 들어 그런 상태가 됐다고 했을 때 한 번 칠 때마다 이제 반죽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떡의 그 상태가. 그래서 그런 것들 어쩔 수 없이 이제 상태가 변하겠죠. 떡의 상태가 변하겠죠.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변할 거예요. 이제 변하고 나면은 그 변한 상태를 이제 다시 에이전트 쪽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서 이 반환을 한다. 어쩌면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또 모두 줘요. 상을 또 주게 되죠. 그죠? 상을 이제 에이전트에게 알려줍니다. 너 얼마만큼 잘했어. 아니면 떡 반죽 상태가 요번엔 좀 약간 미스가 나오죠. 방망이를 약간 비껴쳐가지고 요번엔 별로 안 좋은데 점수를 뭐 짜게 준다던가 약간 그런 약간 상 개념 피드백을 주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요 부분과 방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요 부분이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에이전트가 결국 뭘 배워요? 정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정책에 의해서 이 액션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요 하나의 사이클이 쭉 이렇게 도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이 계속해서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상의 합을 보통은 상의 합을 최대화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 에이전트가 자기 스스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화해 나간다. 뭐를 좋은 액션들, 좋은 행동들을 강화해 나간다. 어떻게 좋은 정책을 배움으로써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은 결국에는 얘는 피드백이 있는 컨트롤 루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제어를 하는 하나의 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제어 이론에서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experience가 있어요. 경험. 우리가 일반 머신러닝을 배울 때도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을 배울 때도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것 중에 그게 있잖아요. 태스크 퍼포먼스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디파인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퍼포먼스를 가지고 그 얼마만큼 잘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얘가 이 퍼포먼스를 계속 향상시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배웠을 거니까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태스크를 계속해서 뭔가 해결을 해 나가는데 그때 지표가 퍼포먼스고 저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통해서 퍼포먼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흐름을
그런 흐름을 가지는 알고리즘이 전반적인 머신러닝이다라는 것을 아마 디파인을 한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머신러닝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익스피리언스가 결국에는 그럼 뭐 데이터 샘플이나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럼 강화학습에서는 그럼 요 데이터 샘플 역할을 하는 또는 요 경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사이클의 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타임 스텝 t 동안에 내가 얻은 스테이트의 정보, 내가 취한 액션, 그리고 내가 받은 리워드. 얘네가 하나의 튜플이 되는 거죠. 튜플. 파이썬에서 튜플 있잖아요. 튜플 이렇게 일반 괄호를 통해서 소괄호를 통해서 얻는 저 약간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얘는 이제 파이썬에서 튜플은 약간 좀 뭔가 너무 갑자기 파이썬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변형이 불가능한 그런 객체를 말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저런 튜플로 표현한다. 그래서 강화학습에서는 더 현재 시간에서의 상태, 현재 시간의 액션, 현재 시간에서의 리워드, 내가 받은 리워드가 하나의 데이터 단위가 되는 거예요. 또는 샘플 단위. 이 샘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인풋 데이터가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어내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experience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용어를 몇 개 치면 에피소드라는 거 있어요. 에피소드는 보통 하나의 뭔가가 끝날 때까지예요. 보통 하나의 뭔가가 끝날 때까지. 보통은 하나의 러닝 주기가 끝날 때까지인데 얘는 요 하나의 사이클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내가 최종적으로 여기 RL에서는 최종적으로 뭔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도 어느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또는 최종적으로 이제 컨버지가 뭐 막 일반적인 뭐 GD를 쓴다든가 뭐 경사하강법 뭐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뭐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최종적으로 뭔가 수렴을 한다든가 내가 원하는 그 성능까지 나왔을 때까지가 이제 에피소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의 데이터 샘플을 다 훑었을 때 내가 데이터를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워나가는 흐름이 됐을 때 또는 이제 통째로 배울 수도 있죠. 통째로 배우거나 뭐 하나하나 샘플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게 계속 이게 내가 학습을 시켜 나간 거다. 어쨌든 이 샘플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들을 다 썼을 때 데이터 인풋 다 썼을 때를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강화 학습에서는 이 통째로 이제 데이터 인풋이 통째로 이미 주어진 건 아니죠. 얘는 시간 개념으로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이게 경험을 통해서 매번 내가 취하는 액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0부터 0T에 그러니까 최초 실행한 시간부터 어떤 터미널 포인트가 있습니다. 터미널이라는 것은 뭐예요? 최종 끝내는 버스 터미널도 뭐예요? 버스 종착역을 말하죠. 버스 종착역 터미널. 그래서 그 종착 지점까지, 종착 상태까지의 그 타임 기간 동안 얻은 거를 이제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그 타임 스팬을 에피소드라고 해요. 그 타임 스팬이 시간을 에피소드라고 하고 그 타임 스팬 동안 얻어내는 여러 가지 experience가 결국엔 데이터 인풋이 되는 거죠. 얻어내는 데이터 인풋.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피소드는 최초 시간부터 어떤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도착을 했을 때, 그 터미널 스테이트는 뭐 미로 게임에서 미로를 탈출할 때가 될 수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떡을 이렇게 반죽을 만드는 거를 예를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떡이 됐을 때, 그러니까 떡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아주 곱게 그렇게 반죽이 됐을 때가 최종적인 그런 터미널 스테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터미널 스테이트까지의 시간을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엄청나게 많은 반복이 필요해요. 일반 머신러닝도 그렇고 요 강화학습도 그렇고 막 엄청나게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얘를 반복해야지만 결국에 에이전트가 좋은 정책을 배운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래젝토리라는 것이 또 나와요. 트래젝토리는 여기 익스피리언스에서 얘네들 요 튜플들의 모임을 이제 또 트래젝토리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죠? 익스피리언스이긴 한데 익스피리언스를 그러니까 경험을 수식적으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 튜플들을 모인 이 형태, 그죠? 요 모인 저 형태로 표현하는 거는 트래젝토리.
트레젝토리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타오라고 요 책에서는 많이 표현을 할 거고요. 그래서 트레젝토리는 0 타임 스텝 0에서의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그리고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타임 스텝이 터미널 스테이트가 될 때까지 이제 도는 거니까 한 에피소드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들의 집합이다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어려운 개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제를 몇 가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연속 지어가지고 말씀드려요. 아까 카트폴 보여드렸잖아요. 요 카트폴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강화학습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요 링크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 자료 올려드렸는데 그 링크 눌러가지고 따라가시면은 아마 자세한 설명과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가 나오긴 해요. 어떻게 돌릴 수 있는가까지는 물론 하진 않겠지만 물론 궁금하시면 물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홈페이지 정도는 일단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링크를 이렇게 걸어놨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목적이 200 타임 스텝 동안 떨어지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그죠? 그런 걸 이제 목표로 한다라고 해서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했냐면 이 카트의 위치, 카트의 속도, 그리고 막대의 각도, 목대가 이제 기울어진 각도, 그리고 각도의 막대의 각속도 얘네들을 이제 스테이트로 사용한 것 같아요. 상태 매 순간순간 매 타임 스텝마다의 순간순간의 그 스테이트로 사용을 했고 액션은 어떤 정해진 어떤 고정된 거리만큼 왼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옮기든지 하는 것이 두 가지 가능한 액션으로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리워드는 뭐냐면 매 타임 스텝마다 만약에 이 폴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딱 곧게 서 있다면은 이때 플러스 1점을 주는 그런 리워드를 사용했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은 언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카트가 스크린에서 벗어날 때 너무 이렇게 벗어나면 또 안 되겠죠. 고정된 위치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조건으로 둔 것 같고 그리고 언제 끝나냐면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 원하냐면 안 떨어지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폴이 떨어지면 얘는 실패로 이제 끝나겠죠. 그래서 실패로 끝나는 거. 또는 카트가 스크린을 벗어나서 이것도 이제 실패로 끝나는 거고. 반면 성공으로 끝나는 점은 요거겠죠. 200 타임 스텝 동안 해야 되니까 200 타임 스텝 동안 그 막대가 잘 곧게 서 있게 된다면 그죠? 그래서 200 타임 스텝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또 성공이 돼서 이제 끝나는 약간 그런 터미널 개념을 여기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적 그리고 상태 행동 그리고 리워드 상 그리고 끝나는 지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예제로는 아타리 게임이 있어요. 아타리는 굉장히 고전 게임의 여러 가지 약간 게임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팩 같은 거고 여기에 다양한 게임들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공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요 막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반사돼가지고 이 블럭을 막 깨는 거예요. 블럭을 깨 나가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게임 아마 저는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아마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그래서 저희가 얘를 막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저 블럭을 깰 때마다 어떤 그 스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스코어를 그래서 최대화 시키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죠. 목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몇 번 이제 공을 잘못 받으면 공이 이렇게 쭉 낙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감점이 되거나 아니면 0점으로 폐기되거나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게임 스코어, 최종 스코어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쪽으로 잘 받아가지고 잘 블록을 깰 수 있게끔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스테이트는 현재 지금 시점에서 RGB 이 화면 자체를 스테이트로 잡았어요. 그래서 RGB는 이제 레드, 그린, 또 뭐죠? 블루 이렇게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뭐 블럭의 위치도 이제 저 픽셀 단위로 다 표현이 될 거고 이 공의 위치
요 공의 위치도 저 RGB의 어느 지점에 뭐 공 색깔이 있는지도 다 파악이 될 거고요. 그냥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액션을 멀티한다. 그냥 막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은 런칭 더 볼은 아마 그거 거예요. 아마 시작을 할 때 시작할 때 공이 이제 튀어 나갔거든요. 약간 그런 거. 아니면 떨어졌다면은 떨어지고 나서 어디에서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런칭 더 볼이라는 액션이 있는 것 같고 자주 쓰이진 않겠죠. 왜냐면 알아서 이제 반사될 테니까. 보통 무빙 라이트하고 무빙 레프트, 노 액션 얘네가 사실 많이 쓰이겠죠. 저 런칭 더 볼은 이제 시작할 때만 쓰이는 그런 액션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액션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순시적으로는 뭘 얻냐면 게임 스코어를 리워드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때 스테이트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일 때와 요때의 요 간격 동안의 점수 차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에이전트한테 주는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나냐? 모든 게임에 이제 뭐라고 하지? 그 생명력 하트 있잖아, 하트. 그죠? 우리가 뭐 게임을 할 때도 하트가 계속 죽을 때마다 하트가 없어지잖아요. 아니면 뭐 그냥 뭐냐 그 RPG 같은 경우에는 그 HP 떨어졌을 때, 그죠? HP가 바닥 났을 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도 몇 번 떨어지다 보면은 없어요. 이게 하트가 없어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하트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페달 워커입니다. 바이페달 워커. 이거는 좀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얘가 결국에는 어 얘가 이렇게 걸어 다녀요. 얘가 이 다른 행동으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움직이면 지금은 제가 다리가 모여 있어가지고 좀 이상한 모양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막 움직여요. 그래서 막 기울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이 뭐라 하지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기울어지면서 얘를 계속 안 기울어지게 안 넘어지게끔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리를 잘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오른쪽으로 계속 가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게임이고요. 그래서 얘는 스테이트를 여러 가지 있어요. 얘는 그래서 얘도 요 사이트에 가시면 볼 수 있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가지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있어요. 현재 그 기울어지는 그 각속도라던가 아니면 현재 다리의 위치 아니면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 다리가 왼쪽 다리가 움직이는 속도 오른쪽 다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왼쪽 다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다양한 24가지의 성질들이 하나의 스테이트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특히 얘는 여기 이게 뭐냐면 얘가 라이다예요. 라이다 아시죠? 라이자는 어, 빛으로 뭔가 그 주변의 사물들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는 라이다까지 있어요. 그래서 라이다 센서부터 그러니까 라이다 같은 경우 여기 땅이 여기까지 있다. 뭐 만약에 여기까지 비치면은 땅이 여기까지 있다. 여기까지 비치면 땅이 거의 뭐 저 멀리까지 이제 가가지고 뭔가 물체가 뭔가 있으면 이제 인식을 하겠지. 그런 식으로 여튼 라이다가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라이다의 리딩까지 고려를 한 굉장히 나름 복잡해요. 단순하게 생겼는데 나름 복잡한 그런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24개 프로퍼티와 10개의 추가적인 라이다 센서 리딩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액션은 한쪽 다리의 한쪽 다리의 무릎을 뭐 토크를 얼마만큼 줄지 또는 속도를 얼마만큼 줄지가 되겠고 두 번째 다리와 다리와 그러니까 두 번째 다리, 첫 번째 다리를 적당히 각속도와 이 속도 일반 속도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워드는 그럼 뭐냐면 300점까지 줘요. 잘 움직이면. 그러니까 곧게 이렇게 걸어가면은 걸어갈수록 좋은 점수를 주고 그러니까 넘어지면은 마이너스 100점. 그리고 뭔가 잘 안 움직인다. 뭔가 이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하면은 약간 어느 정도 또 감점을 주는 그래서 마이너스 100에서 300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그 움직임의 그 포즈에 따라서 약간 점수를 약간 차등해서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고요. 언제 끝나냐면 얘가 떨어졌을 때, 뭐 그라운드를 터치한다는 것은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는 거죠. 실패했을 때 또는 이제 오른쪽을 쭉 가다 보면은 종착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골라인을 넘어섰을 때 또 끝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1600시간 동안 하나 보네요. 1600 타임 스텝 동안 계속 하나 봐요. 이렇게 한 1, 3, 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600 타임 스텝 동안 얘가 성공했을 때 성공적으로 잘 걸어갔다면 또 끝내는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저 슬라이드에 링크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마 좀 흥미로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1.1장의 마지막으로 스테이트와 액션 그리고 리워드를 약간 좀 포멀하게 한번 디파인 한번 해보자면은 S를 한번 저는 이게 기울임꼴로 약간 이탈릭꼴로 이렇게 보통 나타낼 거예요. 약간 필기체로.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나요. 얘는 상태 공간이죠. 상태 공간. 그래서 전체 가능한 상태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액션 스페이스로서 전체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 공간 또는 액션 스페이스라고 그냥 영어로 부를게요. 액션 스페이스가 좀 더 입에 잘 딱딱 약간 붙는 느낌이죠. 행동 공간이라는 말보다는. 그리고 또 리워드 펑션이 있어요. 얘는 상함수죠. 상함수. 보상함수 보통 이제 보상이라고도 많이 하죠. 보상함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특히 상태 공간은 다시 들어가 상태 공간은 이 주어진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태들을 말하고요. 정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벡터일 수도 있고 아까도 보면 벡터 24가지, 24가지의 벡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타리 게임처럼 그런 어떤 행렬로 된 RGB 행렬로 된 그런 것들이 그런 개념들이 이제 스테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구조체 또는 구조체가 아닌 것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타임 스텝 t 동안에 이게 상태가 얘에 속해 있겠죠. 요 액션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설명드린 그 행동 공간 액션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액션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보통 스칼라 또는 벡터로 표현됩니다. 벡터는 여러 개의 수들이 스칼라들이 모인 게 이제 벡터죠. 그 중에 한 요소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차원이라면은 걔가 이제 스칼라가 됐던 거고요. 자, 그래서 스칼라를 하거나 아니면 벡터로서 액션을 보통 이제 표현을 하고, 그래서 타임스텝 t 동안에 t에서 취하는 액션이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액션 스페이스 중에 하나의 요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상함수 같은 경우는 R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R은 보통 왜 함수냐면 얘는 현재 시점에서의 S, 현재 시점에서의 A,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액션을 취해서 넘어가게 되는 그 트랜지션 넘어가게 되는 다음 상태, 다음 트랜지션 되는 상태에서의 ST 플러스 1을 바탕으로 얻는 거죠. 바탕. 그러면 내가 현재 시점에서 요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요거다 하면은 그에 따른 보상을 주게 된다. 계산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RT가 보상 함수를 바탕으로 얻어지는 T 시점에서의 보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포지티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0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죠. 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디자인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1절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1.2절 가서 MDP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